예,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속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긴급 편성 황현실 앵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를 이렇게 갑자기.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전계환 스픽스 대표님, 이경 스픽스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긴급하게 긴급 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당이 협의한 검찰 개혁의 법안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행안위 그리고 법사위에서 소위가 열리고요. 내일 전체적으로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서 1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안인가 같습니다. 자, 3월 17일 오늘 현재 검찰 개혁안의 최신 상황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그간의 엄청 지난한 과정이 한 번 크게 정리되고 오늘부터 갈등 봉합 국면으로 간다. 오호. 당정청 원 보이스가 돼서 검찰개혁 중심 잡고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 관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부터는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확실히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오늘 오전에 정청래 또 당대표께서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또 이 자리에는 그간에 약간의 이견이 또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추미애 전 당대표 법사위원장님과 또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이 자리에 계셨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정 협의안에 오늘 또 수정안 협의안에 수정안이 또 나왔는데 이거 현재까지는 원문은 비공개입니다. 예. 오늘 이제 법안 소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힘을 받쳐주고 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이제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약간 그래도 이 검찰 개혁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간략적인 내용은 나왔거든요. 이경 기자님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수사, 기소 분리는 명확하다는 그렇죠. 거고요. 예. 검찰의 그 지휘 특권이 없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 징계도 검찰은 똑같이 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수사, 기소 분리 확실하다. 검찰 그 특권 없다. 일반 공무원과 똑같다. 수사권을 배제한다. 그죠? 검찰이 이제 수사 지휘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라는 예, 거죠. 완전히 예. 분리시킨다. 근데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는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부안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또한 당정청 협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론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그리고 김용미 법사위 관사가 마치 여기 그 강경파처럼 정부 안에 완전히 반대하는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언론만 봤을 때 그렇게 비춰진 모습이 일부 있었다.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당정청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대통령 정부안에 대해서 막 치고받고 내부에서 뭐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모습이 지금 오늘로서는 뭐 원팀, 원보이스다라고 예.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가 좀 해소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검찰 수사 범위를 예.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범위 아니면 어떤 것도 10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대통령이 원래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게 예. 이제 그저께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이 문제 정리해라.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에서 협의한 결과가 당론이다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법사위 내부의 의견도 그럼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리해 주시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김용민 의원의 판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던 분들이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일종의
그 판단과 평가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바깥에서 서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이 계약 수준이다. 절대로 검찰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또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의 의견은 바로 저희들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고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 이게 지금 완벽한 법안이 아닐 수 있다. 중간에 맞아요. 운영하다가 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라도 법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여지도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국민들의 뜻이 미흡하다.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 권한 남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국회의원 2년 더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정권 지금 4년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시 바꾸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가면 된다고 보고요. 다행스럽습니까? 대단합니까? 아니면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야 됩니까?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야, 이 갈등도요. 특정한 시점에 정리가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열심히 박터지게 싸웠는데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이 상황이 국민주권 정부의 진짜 효능감 아니냐. 나도 좀 부족하고 나도 좀 100%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 부분을 웃자고 한번 지금 말씀해 보고 싶어요. 네.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지겹도록 소통해야 된다. 정말 누군가 막 끝까지 지겹도록 소통을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남은 안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결국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검찰 개혁안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내부적으로 소통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 국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르는 어떤 단계에 와서 지금 대통령께서 한번 딱 정리해 주시는 이 단계에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대통령의 언급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이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 개혁안을 끝내 도출하려고 하셨구나라는 의지까지 좀 읽어볼 수 있었던 오늘 국무회의 아니었나? 방송에서는 하셨구나, 뭐 대통령님 이런 표현을 쓰는 방송용어는 맞지 않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님 민주당 해야 되지만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예. 뭐 하셨구나 이렇게도 간혹 할 수 있지만 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평상어로 일단 쓰면 좋겠고 예. 대통령이 다 주도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하네라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당에 맡겨놓고 정리를 해보라고 했으면 혼란이 굉장히 이제 커졌을 건데 참 뛰어난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부의 형태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집권 여당과의 관계 갈등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뭐 온갖 갈등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예. 그 갈등이 열흘 한 달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결되는데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예. 두 분의 말씀에 저도 이제 약간 좀 얹어 보면은 저 이걸 보면서 저도 취재를 하면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야? 수사권 안 준다면서 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취재하는 저조차도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취재 이렇게 하다가 전달하면 이경 또 왜 저렇게 하느냐 비판도 받고 또 이렇게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면은 이런저런 이렇게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국회도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비판하는 국민들도 정치를 다 하는 건데 타이밍의 천재가 아닌가. 이 논란이 서로 주고받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하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한 타이밍의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부분은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제 정기환 대표께서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공소청장이라는 명칭 좀 주지 꼭 굳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가져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 어제 비판을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도 양쪽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다 이렇게 열어놓고 논의를 하도록 비판을 또 받으면서도 그래도
굳이 위헌적인 요소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공소청장이라는 것을 명칭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꼭 그래도 본인의 얘기는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국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하자. 좀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강론에 가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저는 공소청장 이름을 쓰고 검찰이라는 단어를 국민한테 이렇게 남아 있는 지금 그 부정적인 걸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쪽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서는 안 되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각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그러나 그 국민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존중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내는 당론의 확정 그 과정도 완벽하지가 않다는 전제로 좀 열어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대통령이 잘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가 되었구나. 그 안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정도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것이고 그게 제 뜻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좀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로도 의견 주시는 분들이 너는 누구 팬이냐 너는 누구 팬이냐 맞아요. 이게 없다는 걸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권한 범위 바뀌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수용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다시 바꾸자라는 것은 또 공론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검찰 개혁안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거 오늘 아침에 대표를 통해서 뭐 중수청 공수처법상 검사의 수사 개입 조항은 뭐 없앴다. 독소 조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언론에서 드러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세 되더라고요. 가지요. 그래서 이제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다거나라는 것은 삭제. 그리고 공소청이 중수청에 대해서 입건을 요청하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그리고 검사와 수사관의 어떤 상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삭제. 이 정도 큰 줄거리는 지금 큰 덩치는 지금 있는 것인데 그 법은 늘 원문을 봐야 됩니다. 원문 하나만 갖고도 해석이 천양지차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원문은 지금까지는 아주 철통같이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법안 소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법안이 먼저 나와서 벌써부터 논쟁거리를 또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안 소위까지 잘 정리가 된 내용, 법안 소위에서 내용 정리가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께 공개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지금 우선은 이제 1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을 조목조목 좀 이거를 분석해서 또 스픽스 방송을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취재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법, 중수청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만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공소청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검사 기존 이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검찰총장 명칭은 그냥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일반 행정공무원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한다. 징계도 동일하게 한다. 여기 공소청법 안에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와 징계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소청이 한 검사죠. 검사에게 통보한다. 이걸 좀 삭제를 했습니다.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건을 요청한다 했을 때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입건 요청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수 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아예 다 삭제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모두 삭제해서 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뭐 우회적으로도 개입하든 어떻게 개입할 수 있거든요. 우리 뭐 다른 거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다 이렇게 개별 수사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디테일적인 부분을 모두 다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디테일이 삭제되는지는 본회의 19일 지나서 바로 저희가 또 조목조목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검찰은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검찰 내부에서 반응이 안 나온다. 두 번째, 국힘에서도 최근 한 2주 사이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서 말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차라리 막 검찰권 저렇게 강화시키는 게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개악이니 당연하니 뭐 이렇게 안 했거든요. 보수 언론들도 어땠습니까?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고 예.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안과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안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을 즐기기도 하면서 이재명 그래도 검찰권을 존치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 우호적 분위기로 지금 기사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 보시죠. 이게 지금 검찰 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수용할지 말지 이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괜히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만한 이야기 정도로 비판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번에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국힘이나 또는 그 보수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 우리 대표님께서 또 정치적인 또 해석까지 이렇게 곁들여 주시다 보니까 저도 정치적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사사법 체계의 가장 총집행자로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이번 당정협의안에 녹여내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의 중심을 대통령의 중심으로 방향을 자꾸 가야 된다. 왜냐?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약법 개정안 문제 관련 특히나 그중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내용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선명성의 어떤 강조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의 내분이 격화가 되면서 그 이후에 있는 보궐선거에 전패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런 큰 하나의 개혁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잡고 당 내부가 똘똘 뭉치는 것이 갈등 요소를 최대한 완화하고 국힘이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예봉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무조건 단결, 무조건 원팀 이게 좋습니까? 이제 선거라는 특정한 시기에는 예. 이겨야 되니까 다 이제 뭐 올로 나신 게임처럼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두 가지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논쟁이나 토론의 공간에서는 의견이 10가지, 20가지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전에 엄청나게 갈등처럼 보이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집권 1년 차 정도에 이렇게 경론들이 많이 벌어졌던 적이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요. 완전 허니문 예. 시즌이었고 또 특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가 이제 2002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 2003년도, 2004년도는 탄돌이라고 막 갈등 생기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경론의 장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다 용광로처럼 녹아서 철로 만들어지는 거, 뭐 완성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이슈 사안이라도 집단지성이 이렇게 반영되는 구조의 독특한 이 구조를, 그 문화가 아니고요. 좋은 구조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좋은 문화에서 원팀 이런 건 좋은 문화지 않습니까? 정신체계로 절대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집단지성들이 발현되는 민주당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그 듭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예. 조금만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네. 대통령이 그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잖아요. 특사경. 이게 예. 특사경. 그러니까 검찰이 지휘권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한 게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사경에 그러니까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거 좀 이거를 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특사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법리가 부족한 특사경, 정말 전문적으로 법리가 좀 적용돼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의 지위가 어떤 부분에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할 것. 아, 명시를 네, 한다는 이게 거군요. 전체 다 삭제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 검사의 지위가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라는 내용도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취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이것도 더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나 꼭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지나치게 갈등의 요소로 이제 가져가기보다는 당연히 국회는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법안 소유의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다시 또 어떠한 논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개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다시 논쟁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해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오늘 이렇게 크게 한번 개물발차한 것은 예. 그것대로 크게 평가하고 이것을 이후에 단합의 요소로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요소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어떤 당부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김용민 의원이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하는지 보면 이거 뭐 잘 가고 있구나 없구나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이 발언을 좀 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기자님, 그러면 지금 이제 논란 중에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어떻게 개정을 할지는 나온 거고, 네.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공수처법, 중수청법에 보안수사권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당정청에서 이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선 이후에 그럼 하게 되나요? 이거? 이거 지방선거인지 아직 이게 지금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내용까지는 이거를 언제 이걸 협의할 것인지 그 기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제 오늘 X를 통해서 좀 중간 지대를 찾았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그 X에 함께 공유를 했던 기사가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어준 그 방송인이 뭐 객관 강박을 갖고 있다, 집권하니 관대하다라는 식의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기사를 공유하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좀 거리를 두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이 먼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이게 오늘 아무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고 오늘 또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어준 씨의 발언은 사실 넘어간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발언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을 지금 현상 변화가 있는데 과거의 발언을 끌어와서 다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은 또 다시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간 것은 넘어간 대로 흘려보내자라는 입장은 저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또 보면은 이 집권안이 간대 이것도 한 포인트만 또 좀 딴 기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전체 문맥을 보면 그 뒤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례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종합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멘트만 따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공유했다라고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루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끌어와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시점 지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X에 나와 있던 그 글의 워딩을 보면 선명성 경쟁에 오히려 반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온 것 같은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기사 검색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들어갔는데 공유한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딴지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이다. 댓글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허탈하다. 검찰만 신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X에 공유한 기사에 들어가서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의 척도로 사망한 정청래 대표는 지지층과 대통령 사이에 낀 모양새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의 발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검찰 개혁과 정부안을 좀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경찰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둘 다 민주진영의 사람인데 예. 놓고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굳이 왜 링크를 연결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김어준 씨가 이거는 좀 선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 내용만 봤을 예. 때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연결하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이 기사를 왜 보게 됐지? 아, 대통령이 X에서 이거 공유한 기사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의 전개가 대통령도 약간 같은 생각은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김어준 씨의 방송만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스피스에 와서도 댓글을 답니다. 정부안을 조목조목 제가 김기현 변호사를 인터뷰한 것이 있어요. 정부안이 조목조목 이거는 옳은 아니다. 물론 보완 사항을 그러니까 수정될 사항은 있다. 보완될 사항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의 큰 틀은 맥락이 맞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댓글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김어준 씨의 어떤 매체의 파급력을 대통령도 알았던 건 아닌가? 근데 그 매체의 파급력이 있는 그 매체가 뭘 했냐면 정부 안에 조목조목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방송에 불러서 마치 이 정부안이 검사들을 감싸는 듯한 안처럼 우리가 오해가끔 만들었던 거죠.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죠. 대통령이 말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말씀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기사를 공유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유튜버도 이제 통제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갈려 있고 통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책임을 좀 다해야 된다는 것. 이제 워낙 큰 유튜버 채널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대통령도 억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근데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가 아니라 좀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속마음도 좀 제대로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좀 정부에서도 열심히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특정한 시각으로 특정한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주는 듯한 거기다가 오해가 생길 만한 발언들을 이제 하면서 이 정도를 그대로 좀 놔둬서는 안 되겠다. 놔둔다는 의미는 그냥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일단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대통령이 한 것이고, 대통령도 근본적으로는 정치인 아닌가요? 정치인은 뭡니까? 자신의 판단을 누군가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진영 내에 있는 빅스피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부정한다. 그래서 정권 잡고 나니까 사람 바뀌었네. 굉장히 관대해지는데 왜 유독 검찰에만 관대해지느냐. 이런 걸로 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예.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주장을 할 경우에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는 직접 나서서 본심을 전달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나섰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의견입니다라고 딱 쐐기를 박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뉴스공장도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됐다 안 된다라고 논평은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논평을 내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 있는 대통령한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주장한다. 제가 얘기했듯이 공소청장 이름 검찰총장에서 바꿔야 한다는 저희 주장은 여전히 저는 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권한 가진 대통령이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덤벼들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나는 반 이재명 정세에 나서겠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의견을 냈으면 본인들은 유튜브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청와대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출입하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겼죠. 엠바고 어겼다라고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언론으로서 아예 우리가
나름의 윤리 규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는 아웃사이더였으니까 원래 낙검수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변방에서 일개 유튜버가 그냥 우리 좋은 방송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과 박수치고 놀겠습니다. 그 정치 개입 안 하겠습니다. 라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실제로 그 뜻이 전부의 뜻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이제 된다고 칩시다. 그 상황에서 이거 나는 책임은 없고 주장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좋은 거는 먹고 책임은 안 지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권한과 책임 사이에서 조율을 잘 해야 하는데 아마 뉴스공장은 우리가 이제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 정도 분위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뉴스공장을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또 이건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공장이 어쨌든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방송을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수용을 하는 것이 언론으로서 존재하려면 필요하다. 근데 민주당에서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 가 보겠다고 방향을 정해서 또 가야 하는 그 선택은 대통령은 의견이 나왔고 뉴스공장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 길의 방향을 이제 정할 때가 정해야 되었다. 돼. 이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발언이 진심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뉴스공장은 예. 오해를 구조적으로 받게 돼 있다고요. 예. 어떤 좋은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뉴스공장 미우면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원래 내가 뉴스공장을 좋아하면 무조건 뉴스공장을 좋게 하는 그게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예. 저도 저기 대표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이런 관점이 저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의 그 직업 의식과 롤이 있는 것이고 스피커들, 언론을 포함해서 스피커들은 또 그들의 또 역할이라는 게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게 김어준 씨가 빅 스피커다 보니까 그리고 강경 여론을 딱 이렇게 그 대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된다는 것에서는 완벽히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앞으로 이후에 김어준 씨의 발언을 멘트를 따갖고 이것을 비판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은 또 동시에 다른 스피커들에게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목소리가 자꾸 수축되고 채널들은 쪼그라지는 이런 부정적 효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사실 이 민주진영의 스피커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그 김어준 씨는 지금 우리가 그냥 유튜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론인 중에서도 가장 그래 민주진영에서는 정말 크게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다. 그런데 김어준 씨의 발언은 정말 프레임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발언인데 프레임을 너무나도 좀 크게 만든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가 아까 했던 말씀,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그런 얘기, 유튜버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그러면 마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국민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 김어준 씨가 그렇게 발언함으로써 와, 대통령이 그렇게 개혁한다고 해놓고서 집권안이 정말로 지나치게 관대해졌나? 검찰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검찰 편도 이렇게 들게 됐나? 정말 국민들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프레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 아닌가 본인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김민석 부분도, 총리에 대해서. 네, 그런 예. 부분도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뛰어줬던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열심히 했던 부분 김민석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도 그런 부분들 모두 다가 뭐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도 그거는 전혀 아닌데 김어준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그 프레임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버 방송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게 큰 언론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뭐 뉴스공장이 알아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 전에 앞서서
김어준 씨의 발언에서 스스로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내 발언이 영향력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꼭 아니 전달해서 이것도 얘기를 이제 해보고 얼마나 싶습니다. 생산적인 논쟁입니까? 뭐 댓글 주시는 분들도 뭐 저보고 이제 뭐 쌍욕 수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나 똑바로 하라. 그거 진짜 억울해요. 아니 뭐 억울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자 누군가의 발언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시비 걸고 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론의 장에서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정당에 같은 한솥밥 먹는 국회의원들끼리도 앉아 모이면 맨날 그냥 A안 B안 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싸움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논쟁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토론이라고 할 거냐 뭔지 이런 걸 따져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 비판을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것이 합의된 무엇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양해되는 무엇으로 결론이 안 날 때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어준 공장장이 본인의 원래 어법은 그렇게 해서 수용하고 뭐 예를 들어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사람한테 왜 당신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시비 붙잖아요. 그러면 김어준 공장장을 잘 아는 사람은 김어준 원래 그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원래 내가 살던 방식은 그 정도 했으면 사과하고 뭔가 성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소상하게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두 사람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문제는 책임의 범위 안에서 특정 정치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사 여탈권을 특정한 매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할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말로 논평하는 사람들과 달리 거기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는다. 국무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송영길 대표는 거기에서 방송에 한 번도 출연을 시켜 연락 온 적이 없답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 대표가 뭐 어떻게 했길래 왜 매불쇼는 나가는데 뉴스공장 안 나가나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분도 불러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 비판을 야 니나 똑바로 해라 너희들은 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논의나 논쟁은 생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뭐 그것대로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를 실제 누가 하고 있느냐 뉴스공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갈라치기 하느냐 뉴스공장이 갈라치기를 하느냐 이것도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안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검찰 개혁안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 등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그런가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분 부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서 그쪽에 기자가 있잖아요. 취재 가능하잖아요. 김어준 씨도 다 취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취재를 한다면 이게 내용적으로 저도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런 건가라는 의문점이 저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한 거고 취재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브리핑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거를 그렇게 취재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이 프레임에서 취재하지 않고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 부분을 그 국정 운영을 흔드는 발언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김어준 씨의 그 뉴스공장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방송사나 어느 국민이나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논쟁은 이제 끝이 나서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동완 이제 부위원장의 말씀처럼 넘어갔어도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공장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반응은 어제 보였고 오늘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것이 뉴스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김어준 공장장의 잘하고 못함에 대해서는 각자 보는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김어준 공장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비판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쪽인데 이제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예.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는데도 뉴스 공장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잘못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해야 한다. 그러면은 뉴스 공장을 지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은 대통령이 뉴스 공장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 철회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안 갈 겁니까? 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래서 좀 각자 되돌아보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결론에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 저기 초선 의원 만찬에 하셨잖아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 소통이라는 게 방송 출연이 가장 또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당 민주당 의원들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안 나간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나가시도록 노력해갖고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공장장의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적극 출연해갖고 평탄화도 시키고 오. 순화시키고 뭐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동적 정치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냥 뭐 전선이 그어졌다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공장장을 그럼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또는 국민과 뭐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채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채널이든 그러한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더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붙어떼고 안 나가고 피하고 그럴 게 아니라 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왜냐? 부정을 하고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그럼 더 예. 조그매지고 협소화되고 소수 특정 또 다른 채널에 편중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좋을 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더 넓혀져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보고요. 그 1인 미디어 열심히 하라고요. 그 미디어라는 게 무슨 뭐 시설 투자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게 다 휴대폰만 들면 1인 미디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 채널 등록해서.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대형 유튜버, 뭐 대형 채널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일단 미디어다. 언론이다라는 생각으로 국민들과 시청자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 직접 만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공론장에서 훨씬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읽었고 뭐 출연하는 것보다 제가 모 정당의 대표를 한 번 만나가지고요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스픽스 뭐 나와서 하시는 거 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아예 KBS, MBC 막 그 지상파 종편 수준으로 진짜 재밌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막 그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 국가에서 다 선거 비용 보전해주고 정당 보조금 주는데 그런 거 만들어서 해야지. 왜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출연하려고 하나? 자당의 방송국을 미디어로 만들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이 훨씬 더 그 자당의 색깔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채널을 구독자를 10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 300만 가면 그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데 왜 오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언론 찾아다니면서 출연해야 되는 것이 마치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채널 키워서 자기 지지자 유권자들을 만들어서 그 채널이 방송국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인데 300개가 있다 생각하면 이게 이제 특정인이 특정한 이슈를 독점해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서 1인이라도 좋으니 자기 언론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고 평가받아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그러면은 넘겨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틀째 초선 의원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물론 뭐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언론이 좀 주목하긴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고 이 시기에 초선 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소통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관련해서 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이야기 보니까 집권 여당이 겸손하고 진중하고 치밀하게 바꿔야 된다. 안정적이고 유용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공천을 주도했던 사실 친명계 의원들이나 다름없는데 초선 의원들은 어떤 좀 고언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이게 이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 어제 방송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는 이제 그제 만났던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다들 검찰 개혁안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마치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안에서 초선 의원들을 마치 설득한 것처럼
다들 그렇게 조직화하는 오해를 것처럼. 하시고 막 매우 설득한 것처럼 그 제가 방송에서 아니다. 그 시간이 한 9시 정도까지였었는데 그럼 한 3시간 정도 되잖아요. 되게 화기애애했고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마이크 들고 더 많이 얘기를 했고 미음자로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예. 그런데 마치 더 있는데 이경이 취재력이 부족한 것을 많이들 오해하셨는데 아, 그것이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그대로 하셨던 건 아니고 또 저랑 이렇게 통화했던 의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나왔던 얘기,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당 때 마귀와 싸우다 보니 우리가 마귀가 됐고 악마와 싸우다 보니 이제 악마가 됐다. 우리가 야당 때는 싸웠는데 우리가 지금 야당이 아니다. 집권 여당이다. 예. 그래서 언론 보면 또 대통령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하.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책임지는 여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통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많이 소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 있는 그 이제 여당으로서 의원으로서 여당 의원으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주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럼 제가 물었죠. 대통령이 그럼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냐? 아니다. 의원들이 이 또한 되게 화기애애한 들었다면서요, 분위기에서 얘기를. 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발언 기회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제한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요즘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전에 당 대표이고 그 당대표한테 공천을 받는 초선 의원들 그전에는 텔레그램도 막 하고 그랬던 사이였는데 전화도 하고 그랬던 사이였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했더니 또 거기도 아니다. 각자 지역 현안이라든지 비례는 비례대로 많은 메시지를 텔레그램 대통령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읽고, 그래요? 예, 네, 일일이 다 읽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하트도 눌러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지역 현안 얘기는 그렇게 텔레그램을 많이 하고 어제는 전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셨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할 때 좀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오히려 의원들이 더 많은 얘기를 했던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그럼요. 언론에는 전부 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마치 조직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프레임을 잡았던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런 거 아니죠. 뭐 뉘앙스도 있긴 있었어요. 예. 당연히 저더 추시했으니까 좀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어디? 아니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이 분위기가 대통령이 만찬을 하고 나서 정부안을 초선 의원들이 마치 그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왜 나느냐? 오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발언에서 뉘앙스를 읽혔다. 검찰 개혁을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으나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고 정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검찰 개혁안도 대통령이 검찰의 편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죠. 정말 예. 진정성을 뉘앙스에서 읽었다. 좀 또 궁금하잖아요. 어떤 뉘앙스였냐? 지금 녹음한 거 아니죠? 안 합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대표가 한 사람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의 진심에서 대통령의 발언에서 뉘앙스를 읽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찰 개혁안을 이게 수정안이 이제 당정청 협의안이 수정안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수정안이 이제 이것이 최종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에서 진정성이 읽혀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미화했나요? 정계현 대표님 앞에서 아니요, 계속 저를 매우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30분 이상을 통화한 네. 한 사람과 30분 이상을 통화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 입 아프네요. 10분씩 5명하고 통화하면 더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통화보다 5분씩 5명하고 자, 두 분의 미묘한이 아니 예. 저도 실제로 경쟁 관계 있어요. 주제 경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원 누군지 서로도 밝히지 않아요. 네. 내용을 밝히는 취재원은 안 그러세요. 밝힙니다. 네. 역시 스픽스. 예. 근데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듣는 분위기였다. 2시간 한 반 정도 진행됐는데 거의 이 초선 의원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다 뭐 듣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요거는 좀 전반적으로 통일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맞아요. 저도 뭐 미담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 저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팀장을 하고 있을 때 일개 공무원이 그때 당 대표셨어요.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거든요. 답장이 그렇게 늦지 않게 오더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소통의 범위가 지금 의원님들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 거야? 이것은 좀
물음표로 놔두는 선에서 대통령 처리하고. 전이었을 때. 예, 맞아요. 대통령 전이었을 땐 당대표셔도 엄청 저도 답을 바쁘시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거는 미담으로 예, 정리를 미담이고. 하고 어제는 이제 개혁과 관련해서 뭐 거친 어떤 뭐 전선을 보여주는 그런 대화 전혀 없었고 전혀 없었고. 다 개혁 개혁에서는 하나만 나왔어요. 유연하게 개혁하자. 뭐 이제 이런 말씀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 병법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전쟁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병법의 최고봉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 떠보니 개혁이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상일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어떤 전의를 상실하게끔 납득과 설명이 되는 방식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집권의 총책임자로서의 유연한 개혁을 좀 강조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대표님은 대통령의 사실 집권 1년도 안 된 시기에 초선 의원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연 이틀을 꼼꼼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잖아요. 요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죠. 예. 초선은 본인이 당 대표일 때 공간위에서 공천 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하게 각별하게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대통령 지금 뭐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펄펄펄 날아갈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있고 보람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옛날 동지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식사 한번 하면서 그거 뭐 날짜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조각조각 시간을 내보니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저렇게 이틀이 잡혔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거기 간다고 상당히 이제 자기 일정 조정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다 모였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의정활동한 사람은 월요일 날 다 모여서 대통령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랬으니 기분이 양쪽 다 좋았을 거다. 초선 의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뭐 건배도 하고 뭐 얼싸 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거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차 나오면 차 다 떠나갈 때까지 일일이 대통령이 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갈 때 막 버스 지나갈 때 대통령이 계속 손을 들고 서 있었대. 아, 정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다정한 거야. 아니 한때 동지였는데 원래 이런 거예요. 권력 가지고 나누고 다툴 때는 서로 막 눈에 불을 켜지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옛 동지만큼 또 좋은 게 정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하고 만났을 거고 대통령 직접 만난 분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대통령이 바뀐 게 하나도 없더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만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당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대통령은 본심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 힘도 좀 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닮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대로 뭐 대통령도 좋고 그리고 화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다선 중진들도 이제 공간이 좀 더 열리잖아요. 예. 좀 여유 있게 뭐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모습 잘했다 적정한 시기에 그리고 1년 딱 됐지 않습니까? 예. 1년 집권 1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분들이 국회의원 된 거는 2년 2개월이 이제 2년 정도 됐고 집권 1년이 이제 6월 달 되면 1년이고 뭐 그런저런 거 생각하면 국회의원 된 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때 4월 총선이었죠. 그렇죠. 지금 3월 예. 달이니까 딱 중반기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불렀으니까 의미가 있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워딩도 나왔어요. 내란을 강을 함께 건넌 동지로서. 아, 그럼 맞네. 대표님 설명이 맞아요. 맞구만.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넌 동지로서 목숨 걸고 건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미가 더 있었다. 시간이 보고 싶었었다. 이런 대통령이 얘기가 시간을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개별적으로 차로도 안 오고 다 그 버스 태워가지고 국회에서 제가 만약에 초선 의원이라면 이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발탁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당대표 시절에는 바로 옆에서 뭐가 필요하거나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당대표에게 바로 여쭙고 그대로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되셔서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충고들, 조언들을 해주면은 너무 그 시간이 소중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제 참석하는 이제 국회의원 한 분한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 좀 하세요라고 하니까 어유 나 안 하고요. 덕담만 하고 올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민감한 현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 다 그 시간 한 1분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민원이 어제도 30몇 그렇죠. 명이면 30개가 그것만 다 나오겠죠. 들어도 내 말할 때는 짧아서 좀 아쉽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하. 그런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현안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직접 소통 강조했다는 부분은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라 뭐 이런 건 없이 거기까지는 뭐 표현하시진 약간 여론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이 기조가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고위 뭐 저기 당직자, 장차관 뭐 예. 이런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확대 강화하라 뭐 그런 차원의 취지로 해석하면은 가장 폭넓게 해석하는 거 의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단을 발굴해라. 네. 아 발굴해라 네. 이게 정확한 아주 열심히 소통해야 돼. 의원들 각자 개개인이 직접 소통할 수단을 직접 다 발굴해라. 그게 1위 미디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국민과 직접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고 왜 대통령은 최초로 국무회의를 전체 공개를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고 대통령 먼저 그렇게 직접 그 소통할 채널들을 여러 가지를 마련을 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초선 의원들에게 좀 해봐라. 지역위원회 그 대통령이 공개하는 그러니까. 거 보고 예. 지역위원회 그 회의하는 것도 좀 공개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선배가 나처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했다고 또 잘 따라 해봐. 일 못하는 선배가 꼰대 이렇게처럼 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편성 오늘 뭐 검찰 개혁 이야기, 김어준 관련한 이야기, 또 초선 의원들 만찬까지 다양하게 꾸려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대표님 뭐 광고 사항이 지금 있으시면 이제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 네. 그 석방 관련돼서 저희들이 저렇게 이화영 부지사 석방 촉구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는데요. QR코드 찍으면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의 자유를 줘야 한다. 빨리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함재웅 신부님, 이부영 그리고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 김영주 목사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는 지금 전현희 의원 그리고 강덕구 의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QR코드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했습니다 이미. 네.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 이제 한 8,000명, 9,000명 정도 갔는데 정말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서명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감 관련돼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이 되어달라고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네. 있는데요. 13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면 시민참여단이 됩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인데 참여 방식은 상단 QR 또는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시면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할 때 저는 이제 주소지가 서울에 있어서 단일화 이제 투표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경기도도 아마 이제 할 건데 아마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정해지면 스픽스에서 저희들이 후보자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공론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와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가 저희들은 범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는 이제 백정화 여사,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도 나오시고 그리고 김강민 변호사는 진짜 열심히 이화영 부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저께 박상용 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셨습니까? 통화를 했죠. 뭐 20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출연 요청을 했어요. 어떤 출연 요청? 혼자 나와서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반대자와 토론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쪽과 토론을 해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국정조사에 지금 나가야 하고. 두 번째,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김성태가 나와야 되고요. 여러 관련자들이 나와서 조작날조가 됐다는 증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언을 할 거예요. 그럼 본인은 이제 그분들이 발언을 할 것이고, 뭐 김성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발언할 거고, 그러면 박상용도 거기 불려 나가야 되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과정은 중계를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언론으로서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반드시 검찰에서 이재명 경우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스픽스에 출연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매불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매불쇼에 이 사람이 이렇게 메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불쇼에 체육
그 진행자가 출연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할 경우는 범죄자는 수사를 받아야 되지 범죄자가 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걸 전제로 그게 조작됐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나와서 일방의 주장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 범죄를 덮는 수단으로 쓰니까 출연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매불쇼에서는 출연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저는 취재를 하는 기자니까 당연히 박성윤 검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출연 제안을 하니까 본인이 출연을 하겠다. 근데 혼자 출연 안 되고 1대1 토론 또는 1대2 토론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조건으로 본인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갑작스럽게 논의하는 중에 박상용 검사가 어젯밤 11시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재환 대표, 내라고 하지 않았네. 스픽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올렸어. 출연을 시켜줬어.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뭔가 이제 이 서로 설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거는 박상용 검사가 저질렀다고는 악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본인은 지금 끝까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300만 불은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현재 공무원이에요. 인천지검의 부부장 검사인 사람을 출연시켜서 반대자와 토론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런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출연조차 시키지 말고 논쟁도 붙이지 말고 뭐 범죄자니까 아예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론의 장에서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반대자와 토론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으니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고 1대1 토론을 할 것인데 할지 말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가 들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들을 것인가 박상용 여부에 검사 대해서 혼자 불러면 의미가 없죠. 일반인 주장이니까 기자분들께서 정반대의 생각. 우리는 조작날조 그리고 검찰 범죄 집단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당신이 왜 범죄자 그리고 특히 이제 박상용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고 일개 검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배우가 있으면 누군가지 올라가겠죠. 이것도 다 파헤쳐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할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소식처럼 전하는 겁니다. 예. 뭐 뭐 의견을 말씀하실 드려도 게 돼요? 아니 예 뭐 짧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냥. 첫 번째는 와 대표님의 섭외력이 일단 대단하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정보의 불균형성이 바로 느껴진다. 첫 번째 그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했던 담당 검사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른 판결문까지 어느 정도 증거에 자신이 소유한 증거에 입각한 증거 해석권을 갖고 토론에 나온다고 하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갖고 갈 수 있는 증거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정보의 불균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의자 신문 조서, 그러니까 증거에 입각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은 객관적 기록의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것을 놓고서 판단하는 정보의 토대 위에서 토론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정보의 불균형성을 좀 사전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저는 딱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댓글에서는 이제 혹시 상대 범죄자의 변명만 듣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날카로운 패널 두 분을 함께 모셔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스픽스 여기 게시판이라든지 영상에 올려주시면 우리 대표님과 스픽스 내부 제작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약간 이재명 대통령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배우신 건지.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예. 이제 얘기를 듣고 상대의 이야기가 맞다 안 맞다 예. 이런 것들 좀 따져보는 것이 언론의 예. 역할인데 이 사람이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논란 있는 거고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고 있고 본인이 억울함을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채널에 나가서 그 주장을 하는 것을 그대로 줄 건데 이 정부에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진보 채널에서 이 사람을 불러놓고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논쟁을 붙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러면은 범죄자라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이 사람은 출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국민적권 정부에 맞는 일종의 언론사 채널의 운영 방식이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습니까? 댓글까지 제가 좀 다양한 읽혔는데요. 또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오늘 댓글 내용 좀 올려주시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적이 없으면 언론의 원래 기능이 이런 반대자와 그 사람과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 붙여서 해야 되죠. 끝장 토론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법부가 완전히 조희대 사법부가 왜곡이 돼서 특정 사건을 비틀어서 가지고 오는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은 사법부를 믿고 사법부를 따라가서 하느냐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재판을 아예 하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스피스가 너희들 주제에 박상용을 부른단 말이냐 너가 무슨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불렀을 때 뭐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대가 있어야 이게 쟁점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토론이 될 텐데 그런 것은 가능하겠어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패널을 찾으면 붙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적으로 좀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진짜 알아서 해라.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긴급 편성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한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전계완 스픽스 대표님, 이경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예.